모두 잠든 새벽이지만 이것만은 예외인데요. 새벽부터 시작해 반짝 모습을 드러내는 곳. 이 장을 새벽시장이라고도 하고요. 네.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전국에서 다 잘 알아요. 거기다가 네, 서울에서도 많이 알고. 이 장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여기가 한 몇 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아, 그 전부터? 네, 오래됐죠. 긴 세월 한자리를 지켜왔는데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도깨비 장터로 변신을 하죠. 곳곳에서 모여든 수백 명의 상인들이 좌판을 펼칩니다. 손에서 농사도 짓고 이제 그럼 갖고 와서 팔다 보니까 이제 장사꾼이 된 것이지. 처음에는 시골 양반들이 네. 조금씩 갖고 왔고 여가 앉고 하다가 네. 이제 하나둘 여가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전주는 조선시대 전통시장의 발상지입니다. 남부시장은 지금까지 이어져온 역사의 현장인데요. 상설시장으로 변화되면서 전주천변의 임시장터는 도깨비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전주천변의 싸전다리와 매곡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인데요. 싸전은 쌀 시장이란 의미고 매곡은 곡식을 파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하니 이곳이 물물의 중심지가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싸고 또 집에 또 가깝고 또요. 우리 그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 아중리들 버스 타고 맨날 와요. 운동삼아 막 와요. 시장가 못 사요. 여기서 사 먹으면 여기가 좋아요? 싱싱하고 싸고 그러니까 좋은 게 일로 오지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푸릇푸릇한 농산물들이 가득하니 이곳을 찾아 먼 길 달려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먹으려고 농사 졌다가 남으니까 갖고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방금 수확한 싱싱함에 정성까지 가득 담겼습니다. 저거 게다가 가격도 저렴한데요. 2,000원, 2,000원. 야는 까서 2,000원. 또 까지 2,000원. 오이까지. 야는 한 그릇 2,000원. 고구마선도 2,000원. 대파는 2,000원. 3,000원어치 줘, 3,000원어치. 3,000원어치? 하나씩 큰거 줬다. 그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아버님, 할머니. 예, 많이 이런 건 파시고 닭인데. 건강하셔요. 아니 이런 건 닭이요. 요 채소 사가요? 채소. 네, 시골에서 엄마들이 해갖고 온 거. 금방 사갖고 오니까 싱싱한 게 고구마서 2,000원만 줘. 날마다 사갖고 가요. 아니요. 만져봐. 이른 시간에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상인은 손님을 상대해서 좋고 손님은 신선한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좋은 날이죠. 새벽에만 반짝 열리는 시장이지만 꾸준하게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들 단골들이 많이 나와요. 네, 여기 이렇게 있어도 단골들이 다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장터의 분위기도 무르익습니다. 아까 만 원에 7개라며. 8개, 9개. 아홉 개요. 하하, 장사를 하다 보면 작은 신랑에도 오가는데요. 안 돼, 그럼 일관이요. 시장의 묘미는 가격 흥정이요. 하하, 재래시장하면 덤, 구수한 인심이 넘쳐나죠. 장사를 막 퍼주면서 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남아있지. 그냥 시장에 가서 여기서 파는 것이 약강에 갖다 주는 거야. 말하자면 경매장에 주는 것보다 훨씬 낫어요. 내가 여기서 하루 아침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250만 원씩 팔아. 어우야. 바쁜 일상 속에 계절 가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 문득 사람 사는 정이 그리울 때가 있죠. 그럴 땐 도깨비 시장에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도깨비 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남부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야시장인데요. 지난 2014년 처음 선보인 후 전주의 명소가 된 야시장.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 새롭고 다양해진 메뉴들로 보는 재미, 먹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다가 이렇게 땡기면 좋지 기분이. 항상 낮일 때도 이렇게 있으면 난 기분이 따분인데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는 사람 많지 않았어? 없어. 전주 시민은 물론이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까지 침체됐던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잠깐 왔었는데 야시장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네, 잠깐 둘러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공연도 볼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곳은 전주 남부시장의 야시장 지원센터입니다.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니, 못담시 모신 건가요? 저희가 금토마다 이제 전주 남부시장에서 야시장을 해가지고요. 미리 와서 다 준비를 해요.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만 열리는데요. 야시장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선보일 메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원래 남부시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쭉 살고 있어서 원래 처음 야시장 할 때부터 다 이제 산 증인들 지켜봤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재오픈한다고 했을 때 관심도 있고 해서 한번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당첨이 됐어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직접 만든 음식만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정성이 가득한 메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 150에서 200인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좀 손님이 적어서 근데 이제 오늘 야시장에서 또 행사도 준비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그것보다는 더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재료 손질부터 초벌 작업까지 미리 해놓습니다. 고기기 때문에 익는데 시간이 한 10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미리 와서 야시장 여는 날 와서 이 초벌을 하고 있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선보일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작은 매대가 잠시 후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답니다. 순서대로 오니까 저희가 제 꼴번호 나가야 됩니다. 와우!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개장하니까 어때요? 좋죠. 어떤- 나는 만날 기다렸어요. 언제 오픈하나 하고. 왜 그렇게 기다렸어요? 재밌어요. 일단은 즐겁고. 아, 이거 들어가는 순서도 있나 봐요? 네네네. 다리가 있습니다. 각종 음식 재료와 조리 도구까지 매대를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29개의 매대가 줄지어 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각자 정해진 순서와 위치로 이동하는데요. 비어있던 시장 통로가 어느새 꽉 채워집니다. 남부시장 내 사거리에 위치한 야시장. 5시 개장을 앞두고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나올 때는 솔직히 전쟁터에 온 것 같은데 하면서 재밌어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빨리빨리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남부시장 야시장은 전주에 오면 꼭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들이 가득하고 요리사들의 화려한 솜씨가 더해지니 눈과 입이 즐거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무엇을 먹을까이? 행복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이 서민적인 것이 배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막 이렇게 주말에도 막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말 분위기도 나고. 드시게 드세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딱 이틀간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처음 왔는데요. 말만 듣고 잘한다 했는데 못 와봤어. 주말에 바빠서. 근데 재밌는데요? 맛있어요. 전주에 이렇게 많은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음식도 맛있고 또 많은 행사들도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요. 손님들 칭찬에 더 힘이 나겠지요. 자, 소세지 하나 드시고가세요. 여기 나오면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야기 할 거리도 많고 해가지고 진짜 저는 즐기러 나와요.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아이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 너무 매워 보이는데? 따뜻한 정 한 술에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보통 끝나고 먹죠. 나눠주시면 이렇게 한 입씩 먹고. 서로 이렇게 다 나눠 먹고 그러는 거죠. 질리기도 하지만 자기 거 음식은 질리니까 다른 사람 거 음식 서로 바꿔가면서 먹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전주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는 내일을 기약할 시간. 30대 청춘을 바친 직장이죠? 저한테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들 때 저한테 이렇게 좀 기회가 됐던 일이어서 많이 좀 저한테는 희망과 찬스인 것 같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이곳에서 누군가는 세월을 쌓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세월을 이어갑니다. 치열하지만 살가운 정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막걸리 한 잔. 자, 삼천동의 명물 막걸리 골목입니다. 이모. 네. 막걸리 한 잔 줘요. 네. 밥 먹고 그냥 말고 먹고 새끼죠. 여기 반찬. 여기 술을 시키면 나가는 거 일반. 이제 반찬인데 기본상이 한 30가지 정도 나가. 이런 게 주객전도라고. 막걸리 한 주전자에 안주가 수십 가지. 계속 나오죠? 아니 좋아해. 막 쭉쭉쭉 계속 쭉쭉 나와요. 쭉쭉 나와요? 네. 네, 막걸리가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막걸리 한 잔 먹어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더 고급진 안주가 또 나와요. 홍어 사마. 홍어 사마. 뭐 게도 나와요. 게도. 김치하고 홍어하고 돼지고기하고 해서 쉼터 같은 거 시고 전주 사람한테 여기 와서 일 끝나고 들어가고 그런 애환이 있죠. 저희는 뭐 일 끝나고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 한 잔씩 하면 피로도 풀리고 아주 뭐 정담도 나누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맛의 고장 전주에서 어딜 내놔도 빠지지 않는 한상 차림.
여기에 막걸리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내가 이제 취향이 이제 많이 손님들이 오시면 먹고 이제 맛있게 먹고 간다고 다음에 또 오신다고 하면 그것처럼 또 좋은 것이 없잖아요. 전주를 위하여! 전주천 물길 따라 가다 보면 만나는 곳 서학동입니다. 전주하면 대부분 한옥마을을 떠올리지만 바로 옆 전주에 숨은 진주라 불리는 마을이 있죠. 온화한 숲을 쫓는 학들이 머물렀다는 서학동. 또 다른 별칭은 예술마을. 이제는 학을 대신해 소박한 곳을 찾는 예술인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100여 명의 예술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마을 어디든 갤러리와 공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작업실인 거예요? 네. 차림새부터 남다른 이분도 서학동 예술마을 주민이라고요?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네요. 이제 전주의 호랑이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제가 한옥마을 까치호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조선 민화 호랑이와 제가 생각하는 까치호랑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제 넣은 이제 굿즈인 거죠, 한마디로. 조각가로 활동하는 그녀가 이곳에 둥지를 튼 건 지난 2013년경. 동네 주민으로서 예술가로서 이웃과 소통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다 그렇잖아요. 좀 어렵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이런 곳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작가들이 이제 뭐 예술적인 행사도 좀 하고 또 그렇게 예술가들의 모습들이 작업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이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술가들이 사는 동네다. 예술가들이 이사 오면서 서학동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변화시킨 건 바로 물감과 붓이었죠. 그들은 예술을 통해 서학동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컬러가 다른 곳에서 보시는 그런 동네 컬러가 아니잖아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서 미관 컬러 작업을 한 거예요. 대학교 인근 선생촌이라고 불리던 서학동은 마을의 상권이 쇠퇴하고 주민들이 노후된 거주지를 떠나면서 전주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서학동이 예술마을로 거듭나기가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저렴한 동네를 찾아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여기 보면은 이 골목 안에 아주 멋있는 사진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 골목 구석구석 숨어있는 작가들의 공간도 많습니다. 우리 집도 현관 보면 깔끔하고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골목 초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제 들어가다 보면 곳곳이 좀 컨셉 다르게 타일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덕분에 서학동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선 어디든 갤러리가 되고 작업장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한 폭의 작품 같죠? 이 동네의 이상적인 모습 같기도 하고. 이곳은 또 어떤 곳일까요? 일단 뭐 가정집 같진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선생님 계시는군요. 예술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갤러리와 작업실을 갖는 게 꿈이라고 하죠.
저한테는 큰 화려하고 큰 전시관보다는 뭔가 아늑하고 따뜻하고 이 공간이 주는 그 편안함이 있는 그런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기 서학동 미술관이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의 꿈이 무르익어 갑니다. 이곳 예술마을에서는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내가 어떤 그림 그려야겠다 생각을 먼저 하죠. 도화지 그림 그리기 전에도 밑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릴 거예요. 하하, 동네 주민들에게도 역시 뜻깊은 시간. 나는 손이 떨려갖고 묻었어. 근데요, 저도 손 떨려서 해요. 안 해봤어 이런 손 거 언제 떨려서 해봤나? 해요. 안 해. 보세요, 작품에도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예쁘게 이렇게 차리고 이 길로 지나가면 나는 이뻐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오셔서 나 그래. 예술가들의 어떤 열정이 그림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작업실에서도 작업하는 거 보고 하면은 저 안에 있는 저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자꾸 이제 더 이루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저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서학동 예술마을. 그곳엔 예술가들의 꿈이 자라고 있고 그 꿈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이웃이 있습니다.